예, 안녕하십니까. 오늘 이 좋은 토론회에 참석할 수 있어서 영광입니다. 사실 이 제주 오늘 두 분이 그 좋은 발제를 해주셨는데요. 저는 주로 그 제주 해저터널 관련한 주제에 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저도 이제 고향이 제주도고 서울에서 그 활동을 하면서 제주를 자주 왔다 갔다 하는데 여러분들도 아까 그 경험을 많이 하셨다 그러는데 저도 사실 왔다가 그냥 돌아간 적도 있고요. 그 비행기 내리다가 그 고어라운드라고 그러죠. 내리다가 그 기체가 흔들려가지고 다시 또 올라갔다가 한 15분 돌다가 다시 내려오고 하는 한 2번 정도 경험을 해보면 상당히 목숨 걸고 비행기를 타고 있구나 이런 생각이 많이 들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그때마다 저는 느낌이 이렇게 불안한 항공교통에 의존해서 우리 제주의 미래를 맡겨도 되겠느냐 그런 생각이 좀 들고요. 이게 또 그럴 때마다 생각하는 것이 우리 해저터널 생각을 안 할 수가 없거든요. 공항이라고 하는 이 항공교통과 지금 바다 이 두 가지는 지금 육해공에서 둘은 해결이 되는데 땅을 통해서 연결이 되는 그런 교통수단이 아직 없기 때문에 교통수단의 연륙교통의 그 다변화 측면에서도 제주 해저터널의 필요성은 저는 상당히 많이 느꼈고요. 저희가 한국교통연구원 원장하면서도 이 프로젝트는 사실 저희들 연구원에서도 실제로 진행을 하고 발표도 하고 그랬던 경험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해저터널 관련해서 우리 제주도민들이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그게 조사를 한 결과가 두세 건 있습니다. 근데 제일 기억이 나는 것은 2011년도에 제주연구원에서 제주도민을 상대로 설문조사를 한 게 있습니다. 거기에 제주 해저터널 건설에 대해서 필요성에 대해서 70% 이상이 찬성을 했었습니다. 29%가 반대를 했었고 이 70%의 찬성이라고 하는 것이 저는 굉장히 정상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2022년도에 제주 MBC에서 여론조사를 한 적이 있어요. 제주 MBC 여론조사에서는 45%만 찬성합니다. 그러니까 25%가 빠져버렸어요. 그 11년 동안에 어떻게 이렇게 70% 찬성하던 것이 45% 빠졌을까 생각을 해보면 아까 송창원 의원님께서 그 축사를 하시면서 말씀하셨는데 함구령이라고 표현하셨거든요. 그래서 와닿습니다. 왜냐? 이제 공항 문제가 심각하다 보니까 신공항 또는 제2공항 건설에 우선순위를 좀 둬야 되는데 해저터널 얘기를 자꾸 떠들면 이게 물타기가 돼버려가지고 둘 다 이도저도 안 된다 이런 것 때문에 함구령 이게 좀 있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 제도 당국에서는 함구령 비슷하게 이렇게 됐고요. 함구령으로 끝났으면 괜찮은데 그러면서 이제 공항 건설에 이제 포커스가 맞춰져서 공항 건설에 치중을 했는데 함구령보다도 그거에 대한 이제 해저터널의 부정적인 어떤 시각 이런 것들이 점점점 오히려 함구령은 끝나는 게 아니라 그게 더 부각되고 그런 의견들이 많이 이제 됐죠. 예를 들면 아까 섬의 정체성 해체 그리고 관광객들은 와서 뭐 쓰레기만 버리고 간다. 그리고 뭐 당일치기 뭐 여행을 왔다 가서 관광에도 크게 도움이 될 게 없다. 이거 따지고 보면 사실 그렇지 않은 부분들이 많거든요. 긍정적인 요인이 많은데 부정적인 영향들이 많이 끼치다 보니까 도민 여론에 영향을 주고 그게 22년도에 여론조사에서는 45%만 찬성하는 걸로 하고 49%가 반대하는 걸로 나왔습니다. 이게 그 10년 사이에 11년 사이에 이렇게 바뀌어버렸다는 것이 무슨 일인가 이런 생각이 좀 들고요. 그런데 그 22년도에 그 MBC 그 여론조사에서는 해저철도만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제2공항 건설도 52% 반대하는 걸로 나와요. 그러니까 공항 건설도 하지 말고 해저터널도 건설하지 말자 이런 의견이 굉장히 좀 과반 이상 이렇게 차지하는 그런 분위기로 이렇게 바뀌었다는 것이죠. 이게 그렇다면 제 도민들은 뭐 어쩌자는 거냐, 연륙교통이 이대로 좋다는 얘기냐, 목숨 걸고 때로는
이제 기체가 흔들리면서 불안한 속에서 제주로 왔다 갔다 하고 제주에 왔다가 주말에 왔다가 월요일 날 중요한 수술이 있었던 의사들도 왔다가 그 다음날 그 결항되는 바람에 가서 그 수술 그 일정에 차질이 빚어지는 그런 이런 불안한 상태에서 제주 관광이 안정적으로 발전할 수 있겠느냐 이런 쪽에 생각해봐야 될 문제점들이 많다고 봅니다. 그러나 우리 제주 도민들은 솔직히 우리 도민들의 속내를 들여다보면 해저터널 고속철도 건설을 한다면 상당히 벨핏이 크겠다 그런 심적 생각들을 많이 하고 있으리라고 봅니다. 환경훼손 뭐 이런 문제들이 해저터널을 통해서 오는데 그 해저 환경에 크게 영향을 미치는 건 없거든요. 다만 이제 기술적인 문제, 해저터널의 그런 비용이나 건설 비용이라든지 이런 것이 그런 기술 이노베이션이 어느 만큼 발전해서 해저터널 건설 비용을 어느 만큼 단가를 낮추고 또 이런 거를 비용을 줄이고 그 재원 조달을 어떻게 하느냐 이런 문제들이 그리고 또 그 안전성 문제 그 해저터널에서 한 30분을 그 터널 속에서 주파를 해야 되는데 거기에서 뭐 비상 상황이 발생했을 때 안전성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은 불안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기술이 지금 상당히 많이 발전을 했고 상당히 해저터널에 대한 프로젝트들도 전 세계적으로 많이 지금 아까 우리 고창남 회장님께서도 소개를 했지만 실제 운영 사례들도 많고 지금 또 중국에서는 가까운 사례로는 옌타이하고 딸에는 123km인데 뭐 해저터널 연결하는 프로젝트를 진행을 하고 있거든요. 물론 지금 아예 공사에 들어가지는 않았지만 그럼 123km 해저터널도 뚫고 있다는 말이죠. 그 외에도 전 세계적으로 여러 가지 이미 우리나라에도 뭐 보령 해저터널 있지 않습니까? 안면도 연결하는 이미 그 침매식으로 해서 터널을 뚫었거든요. 전 세계적으로도 이제 북유럽이라든지 이런 쪽에 이미 해저터널을 건설하고 또 세기가 터널이라든지 유럽 채널 터널이라든지 이런 터널들이 지금 운행 사례 이런 것들을 비교하면 기술이 발전하면서 그 혁신을 통해서 그런 불안한 문제 그리고 건설비의 코스트 다운 이런 문제 상당히 많이 개선되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적극적으로 한번 검토할 필요가 있겠다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그러면 이 공항 건설을 하고 있는데 해저터널 또 뚫자 이게 두 프로젝트가 이게 쉬운 프로젝트가 아니지 않습니까? 이 공항도 지금 결론이 물론 이제 환경영향 평가를 본격적으로 하고 있고 여기에 대해서는 도민들의 찬반 문제도 아직도 있고 도당국에서도 스탠스가 아주 저희 입장에서는 지금 정확하게 이렇게 적극성을 보이고 있다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약간 회의적인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게 앞으로 이제 환경영향 평가가 끝나고 이게 설계가 들어가고 이런 과정이 이제 지난하긴 하지만 이 공항 건설이 되고 그리고 해저터널을 우리가 여기서 적극적으로 추진합시다라고 이렇게 합의를 본다고 해도 이 두 개 사업이 동시병행적으로 진행하기에는 이제 한계가 있을 거다. 뭐 예산상의 문제라든지 그리고 사회적 합의를 끌어내기에 그렇게 쉽지는 않을 것이다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 해저터널 이야기는 꼭 해야 됩니다. 앞으로 계속 해야 되고요. 앞으로 적어도 50년 후에는 적어도 해저터널 아마 여러분들 50년 후에까지 살아계실 분들은 아마 타게 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늦어도 빠르면 그 전에 뭐 우리가 하긴 달려있죠. 그래서 이 공항하고 해저터널을 어떻게 좀 조율을 하면서 이 프로젝트가 제주의 미래 발전 비전하고 어떻게 연결시켜서 이 프로젝트를 정리할 것인지 하는 부분은 이제 고심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러면 이 공항 건설하지 말고 지금 해저터널로 갑시다. 이런 주장도 지금 할 수 없잖아요. 하기 좀 쉽지 않잖아요. 그렇다고 공항 두 개를 운영을 하면서 앞으로 해저터널을 또 건설합시다 하는 것도 쉽지 않으리라고 봅니다. 그러면 지금 공항이 두 개의 투포트 시스템으로 제주도가 과연 바람직한 거냐 할 때 저 개인적으로 솔직히 말씀드리면 공항 두 개가 제주도에서 좀 과분하다. 그리고 굳이 공항을 두 개를 건설해가지고 이렇게 가는 항공교통의 투포트 시스템이 아니라 해저터널을 통한 땅으로 연결하는 이 교통하는 고속철도의 포트하고 그리고 공항, 이 공항이든 현재 공항 유지든 공항 그리고 국제항만
이렇게 해서 트라이포트 시스템으로 이렇게 우리 연륙교통을 연결하고 글로벌 교통을 책임지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가장 우리 도민 입장에서 볼 때는 가장 바람직한 것은 도민만 생각한다면 제2공항도 건설하고 우리 현재 공항도 유지하고 그리고 해저터널도 건설하고 하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이게 베스트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국가적으로 볼 때 저희 도민과 서로 윈윈 할 수 있는 대안은 과연 그러면 그 투 에어포트와 고속철도로 이렇게 하는 것보다 공항은 원포트 그리고 해저터널 이 고속철도 연결 그리고 국제항만 이런 트라이포트가 저는 바람직하다고 보고요. 그러면 공항을 제2공항을 이제 예정대로 추진되는 경우와 그 제2공항이 가다가 부산되는 경우와 이 두 가지 대안일 경우에 해저터널을 어떻게 할 거냐 하는 것도 한번 좀 그런 시나리오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보고요. 지금 이 공항을 건설을 한다면 저는 우리 현재 제주공항을 이거를 이제 고속철도의 포트로 이렇게 전환하는 것은 어떨까 이런 생각을 좀 듭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제주공항의 위치에 고속철도의 복합 역사를 만드는 거죠. 근데 지금 그게 이제 그 얘기는 그 제주공항을 고속철도 역사화할 경우에 제주공항이 지금 면적이 거의 100만 평이 넘고 한 107만 평 그거 땅값만 해도 사실 최소 3조 원 이상 하고 그거를 개발을 할 경우에 글로벌 자유투자지구, 경제자유투자지구라든지 첨단 경제투자지구 제주도가 저희 장원 지금 15분 지났습니다. 그렇습니다. 5분 주전 드렸는데 15분 하고 있습니다. 할 말이 많았어요. 그래서 그 제주공항을 사실 그런 경제 자유 글로벌 투자지구로 공일복합 개발을 하는 걸로 하면서 고속철도를 연결을 하고 거기에 개발 이익과 이런 개발 이익을 국토부 소유지 않습니까? 지금 JDC가 이런 프로젝트를 추진해서 거기에 재원 조달에도 기여를 할 수 있고 그러면서 우리 연륙교통의 다변화를 꾀할 수 있는 이런 균형적인 시나리오를 앞으로 좀 더 고민을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입니다. 시간 관계상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도 다양한 방안과 어떤 시나리오 차원에서 말씀드렸고 오늘은 어쨌든 저희들은 제2공항 관련해서 그런 이야기보다는 과연 이제 제주 해저터널 자체의 필요성 또는 앞으로 장르나 앞으로 어떻게 될 건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집중 해저터널 관련해 보면 좋겠습니다. 왜냐면 지금 이미 이제 앞으로 내년에 이미 제5차 철도 국가 개발 계획이 실행되고 금년 말에 다 끝나기 때문에 기술적으로 지금 앞으로 한 10년 정도는 제주도 해저터널을 건설한다는 자체가 거의 현실성이 없는 거죠. 그보다는 지금부터 어떻게 보면은 앞으로 10년 이후에 과연 해저터널에 대한 어떤 가능성 이런 부분을 가지고 지금부터 이제 논의를 해나가는 그런 어떤 시점에 우리가 시작한다고 생각이 듭니다. 제6차 국가 철도 계획이 2035년에 또 이렇게 수립됩니다. 그럼 그때도 우리가 아무런 준비 없이 있다가 또 10년 또 지나고 그게 아니라 앞으로 10년 동안 나름대로 인구에 대한 논의도 같이 하면서 말씀하신 것처럼 과연 우리 조직도민들이 반대하는 건지 계속 아니면은 어느 가능성이 높은 건지 이런 것을 좀 파악하면서 앞으로 한 10년 정도 준비할 기간이 오히려 지금부터 시작하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다음은 특히 물류가 중요하다 보니까 김덕문 제주도 농업단체협의회 전 회장님께서 말씀해 주십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저는 이 지역에 있으면서 약 40여 동안 농사를 짓고 우리 제주도를 농업을 책임진 농업단체 회장님을 한 4년 동안 했습니다.
전년도에도 이 자리에 참석을 했습니다만 금년에도 이 자리에 참석하게 된 것은 영광이라고 생각을 하겠습니다. 앉아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우선 우리 손창곤 의원님과 우리 양승식 위원장님께서 많은 관심을 갖고 있는데 나는 우리 손창곤 의원님께서 인사 말씀에 있었던 얘기를 말씀 한마디 건의사항으로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고속철도 문제를 왜 완도군에서 해야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손창곤 의원님께서 또 위에 발의에 의해서 제주도에서 추진할 수 있게끔 부탁의 말씀을 먼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보면은 제가 단체장을 여러 번 지내다 보면 물류 문제에 대해서 문재인 대통령 때 되면서 해상물류 지원을 하겠다고 했는데 도서지방과 도와 또 차별을 합니다. 제주도는 가는 곳마다 어려움만 겪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물류비는 아까 우리 송창곤 의원님께서는 발표자들 분께서 말씀드렸지만 6배가 물류비가 비싸다는 문제점을 지금 대두하고 있습니다. 지금 제주항공이라는 공항이 우리 항공이 제주도 항공처럼 느끼지만 애경호 항공이지 제주 항공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아시아나 대한항공이 2003년도에 항공 물류가 900 이상 인상이 됐습니다. 그때 제가 그 집회장까지 나가면서 거부운동까지 나섰습니다만 그래서 우리가 제주항공을 설립하자라고 해서 설립을 했는데 지금 그것도 제주도 항공이 아니고 민간 항공이라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우리 서울 우리가 고속터널에 대해서 우리가 제주도의 중요성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주도는 농업인이 우리 24.7%가 농업에 종사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농사를 전국에 비해서 전국엔 0.9%, 1.1%밖에 농업인이 없지만 제주도는 농업인이 24%나 됩니다. 물류비에 대해서 어려움, 그 다음에 또 우리가 여기 원자재 값에 대해서도 어려움, 모든 어려움은 제주도민들이 많이 겪고 있고 만약에 우리가 신선한 감귤을 생산하고 가락시장에 간다라고 하면 당일치기로 간다고 좋은 가격을 받을 수 있지 않겠는가. 우리 생산자가 중심으로 가서 얘기하면 더 좋은 가격을 받을 수 있지 않는 거라 해서 저는 꼭 해저터널을 이루어져야 한다는 말씀을 강조하면서 우리 농민들에게 큰 기쁨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모든 분들이 아까 얘기했기 때문에 제가 그걸 줄이려고 하고 있습니다만 눈이 와서 경기 못하고 바람 불어서 경기 못하고 여기 있는 것은 분들이 다 알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해저터널이 이루어지면 기상의 영향이 전혀 보지 않는다는 것이 저희 장점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물류라고만 얘기하고 있지만 물류 비용은 문재인 대통령 때 지금 윤석열 대통령 때 전부 다 지원하겠다고 지금 지원받는 사람이 없습니다. 오직 행정에서 농식품부에서 오직 택배비 지원 조금만 주는 것이 제주도의 현실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면 제주와 육지 간에 연결이 된다고 하면 지역 간 이동이 큰 효과를 볼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보통 보면 반대하시는 분들이 보면 관광지에 대해서 말씀을 하는데 제주도는 버리고 간 쓰레기만 치우고 완도나 그 다음에 목포에서 많은 이득을 볼 거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주도에 사람이 오면 뭔가 하나를 사면 제주도에 발전이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아까 우리 강진동 부사장님의 옥석버스를 얘기하면 처음에 원희룡 기사님 때 이건데 누가 될 거냐라고 얘기했습니다. 지금 어려운 농촌에 있는 인구 감소 현상에서 상당히 도움이 되고 있다고 농민들은 생각하고 지역 주민들도 많이 바뀌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지역에 어디 간에 문제가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물류를 원활하게 우리가 하려고 생각하면 지역 간 모든 것이 이루어지려면 해저터널은 제가 돼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느낍니다. 또 이런 것은 저희들이 제주도가 전국 자립도에서 1%도 안 되면서 제주도가 설립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국가가 설립할 거지 않습니까? 이거에 대해서 국가가 설립하고 국가에서 이것을 지정해주고 저는
제주도에 국도 관리청 없는 것만도 제주도의 모든 도로가 부실하다고 저는 생각 느끼면서 제주도의 관공서는 타 육지 지방에 시만큼도 못한 도라고 저는 생각하면서 억울한 생각을 느끼면서 우리 농업인들에게도 큰 힘이 되고 이 해저 터널을 위해서 우리가 제주도가 원만하게 갈 수 있었다는 생각으로 간단하게 제가 패널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김성문 회장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안보 이야기 하셨는데 아시다시피 이제 지금 곧 제5차 국가 철도 종합계획이 이제 금년 말에 이제 마무리되고 내년부터 10년 동안 그 계획에 따라서 전국의 모든 철도에 대한 국가 예산이 진행되면서 진행되고 그 다음에 보시면 지나면 그 다음 단계되는데요. 지금 모든 지자체가 완도를 포함해서 어떻게 보면 자기들 철도를 유치하기 위해서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유일하게 제주도는 철도는 절대 반대다. 그리고 현재까지 그러고 있어요. 그렇게 보면 참 관리를 하죠. 모든 지자체는 그 국고를 유치하기 위해서 온갖 노력을 하고 있는데 제주도는 반대다. 오늘 우리가 이 세미나를 개최한다고 해서 그거는 이제 어떤 분은 뭐 찬반 뭐 여러 가지 어떤 보면은 이제 한번 이야기해보자는 그런 관점인데도 제주도는 논의 자체가 반대다. 뭐 이런 정도 개념이기 때문에 굉장히 어떻게 보면은 좀 우리 제주도 이게 과연 이게 우리 제주도민들의 그런 생각이 있는지 특정 몇 명의 생각이 있는지 우리가 한번 점검해 볼 계산합니다. 어쨌든 우리가 뭐 밥을 먹어도 반찬을 고기만 먹고 있을 수 없죠. 야채도 먹고 또 여러 가지 좋은 면에서 교통수단도 다양한데 우리는 왜 철도는 절대 안 된다고 생각하는지 우리 제주도는 그 생각부터가 좀 우리는 이제 새로운 어떤 시기에 맞춰서 그런 생각을 그래서 이제 우리 김동문 회장님께서 혹시 물분을 처음부터 말씀을 나누는 것 같아요. 감사하고요. 어쨌든 시간을 갖다 오고씩 지켜주셔서 감사하고 다음 우리 제주도의 해상물리정보 현덕규 변호사님께서 5분 동안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5분간 부탁드립니다. 네, 현덕규입니다. 저는 이제 PT 자리가 있어서 진행하기 잠깐 제 생각을 하면은 저는 이제 64년생이고 93년부터 변호사를 해봤는데 원래 전공이 해상 항공, 물류죠. 그 전공이고 법무법인 검사장에서 해상 항공 물류 팀장 파트너 변호사다가 2015년에 내려가서 지금 쭉 활동하고 있습니다. 원래는 해상 항공 우리나라는 이제 대륙으로 올라가는 이제 철도가 없기 때문에 철도 운송이 상당히 발달하지 않아서 물류 관점에서는 철도가 국제물류에서 상당히 좀 후회되어 있다고 그럴 수 있는데 저는 이제 제주 해저 고속철도가 이 앞으로 미래에서 이 유라시아 대륙의 물류를 태평양으로 끌어내리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계기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나씩 진행하는데 이거는 지금 그림을 먼저 설명을 드리면요. 제주가 이제 일종의 허브 항만이란다. 허브라는 거는 뭐라 그러면 자전거 바퀴살의 중심을 허브라고 하고 동심원으로 이렇게 쭉 뻗어나가는 주변 지역의 물류를 모아서 한꺼번에 중심에서 먼 거리를 넘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주에서 동북아에 있는 물류를 전부 모아서 태평양으로 건너가는 개념이죠. 뭐 북극 항로도 가능한 적이고요. 근데 이 그림은 이런 그림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제주도를 물류 허브라고 생각하는 컨셉이 아무리 별에도 없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제가 그냥 아주 간단한 AI한테 이런 개념으로 해서 이미지를 만들어봐서 만드는 건데 그러다 보니까 여기 이제 후산이라고 되어 있죠. 이게 제가 잘못 쓴 게 아니라 AI가 웬일인지 부산을 얘네들의 이미지로 읽어서 잘못 오류가 있는 것 같은데 그래서 후산이라고 나왔던 것이고요. 그럼 저 혹시라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목은 제주해저철도 제주유밀입니다. 하나씩 보겠습니다. 예. 서울 제주 고속철도 이거 뭐 결국 고속철도로 연장하는 겁니다. 기존의 호남 고속철도는 광주에서 제주까지 연장하는 거고 해저터널 통해서 제주까지 연결하는 거고요.
그 대표적인 모델이 영불 해저 터널이 있습니다. 저는 이제 2000년에 영국에서 이제 공부할 기회가 있었는데 직접 영불 해저 터널을 이용해봤습니다. 여객 열차를 이용한 게 아니라 다음번에 보겠습니다만은 화물 열차, 그 더블데커라고 해서 자동차를 싣고 달리는 화물 열차가 있는데요. 마찬가지 같은 해저 철도의 그 철도 구간을 다닙니다. 영국의 이제 포크스타임이라는 데서 대륙의 깔레라는 데로 연결되는데 한 40분 정도 가면은 바로 연결이 됩니다. 엄청 편합니다. 그래서 고속 열차는 여객 열차는 관광과 비즈니스 수요를 담당하고 레일을 공유하는 화물 열차가 이제 물류를 담당하게 되는 개념입니다. 예. 그러면 물류를 처리할 수 있으려면 어떤 뭔가 기반 시설에 있어야 될 겁니다. 같이 이제 해남이라고 저는 부르는데요. 해남 쪽에 철도 운송 터미널을 먼저 설치해서 그쪽에서 그 물류를 집산해서 그거를 해저터널을 통해서 제주까지 들어오고 마찬가지로 제주에서도 똑같은 물류를 차지할 수 있는 어떤 시설이 있어야 될 겁니다. 어떤 식으로 차가 이제 그 산적을 하냐 그러면 이게 보시면 여기 이게 뭐 잠깐 힌트가 안 나오네요. 여기 이제 오토바이가 들어가고 있고 뒤에 승용차들이 있고 이렇게 올라갑니다. 밑에 그림에 잘 보실지 모르겠는데 저렇게 그 로딩 데크가 있어가지고 무슨 어떤 인부들이 하는 게 아니라 운전자가 그냥 자기 티켓 갖고 객차 번호 있으면 바로바로 들어갑니다. 들어가면 안에도 램프가 있어서 승용차와 SUV는 이렇게 이식으로 올라가고 아래층에는 버스와 화물 트럭이 들어가는 구조입니다. 심지어 이런 컨테이너도 다 처리할 수 있죠. 이 철도 높이가 제가 수치를 재보진 않았습니다만 약 5m 이상 되는 높이가 되기 때문에 요거는 승용차를 적재하거나 이럴 때는 더블데커로 만들고 그냥 통으로 만들면 이런 2단의 컨테이너까지도 적재할 수 있는 구조도 나올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새로 이거는 지금 한 20년 이상 된 기술이니까 우리가 적용할 때는 더 나은 편리한 방법을 사용할 수 있겠죠. 네. 그 다음에 아까 발표도 나왔습니다만은 고속철도 해저터널은 쌍불 개념으로 되는 거 왕복을 해야 되니까요. 그리고 가운데 서비스 터널이 있어가지고 서비스 터널의 역할은 보통 이제 피난, 구조, 보수 이런 얘기를 하는데 저는 제주도 입장에서는 이 서비스 터널을 이렇게 작게 할 게 아니라 조금 규모를 키우면 우리가 필요로 하는 에너지, 가스라든가 석유라든가 아니면 육지에서의 그 전력 이동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하나의 서비스 채널로 복합적인 기능을 하면서 다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은 이제 제주도도 마찬가지로 고속철도 역이 있어야겠죠. 저런 이제 고속철도 열차가 들어오는 역이 있어야 될 거고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그 물류를 처리하기 위해서는 해남은 외차와 마찬가지로 철도 운송 터미널이 있어야 될 겁니다. 이거는 결국 대칭적인 기능을 하는 건데 그러면 그 물류를 어디서 처리할 거냐? 결국은 다음번에 보는 제주 메가포트에서 처리해야 될 텐데 그렇다 그러면 이러한 철도 운송, 철도역, 고속철도역의 위치가 어딜까? 답은 자명합니다. 지금의 제주공항 그 부지입니다. 우리 아까 이우창원 원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반드시 제2공항을 만들어야 되고 제2공항이 개통할 시점에 저는 희망하기를 고속철도가 개통이 되면서 제주공항이 이런 역할을 할 수 있는 식으로 순차적으로 자연스럽게 전이가 된다 그러면 정말 시간을 단축하고 우리가 이건 단순히 제주도만의 얘기 아닙니다. 국가적인 어떤 거대 프로젝트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제주의 초대형 자동차 컨테이너 항만을 건설하자는 겁니다. 이게 지금 과거에는 대한민국에서 부산이 컨테이너 항만의 역할을 했지만 물류의 중심이 중구로 많이 치우쳤기 때문에 부산이 그 역할을 하려고 해도 못하고 있습니다. 상해로 이원화가 됩니다. 한데 상해하고 싸울 것이 아니라 우리가 센터에서 중국 동안에 있는 모든 물류를 우리 곁으로 모으고 해저철도를 통해서 유라시아 제독을 통해서 들어오는 육상 화물을 모으고 일본에서 모으면 허브 항만을 통해서 이제 미국으로 북미 대륙으로 이제 머스를 보고 실제로 선박이 대형화되기 때문에 시간도 더 많이 단축이 됩니다. 이런 작은 컨테이너 선박들이 주변 항구에서 제주에 모여서 이렇게 초대형 컨테이너를 통해서 한꺼번에 넘어가기 때문에 에너지도 절약되고 시간도 단축되고 비용도 절약됩니다. 그리고 사실 이제 항만을 만들겠다는 과거의 개념 때문에 지저분하고 냄새나고 제조 환경하고 안 어울리는 거 아니야. 지금 현재 기술로는 충분히 환경적으로 건설할 수 있다는 얘기고요. 그러면 이런 물류 허브 항만이 되면 그거
일반인들은 관계가 없는 거 아니야. 그렇게 생각하시면 그렇지가 않습니다. 이게 해상 물류의 중심이 되기 때문에 배들이 일단 많이 모입니다. 배들이 많이 모이면 배는 영업용 자산이기 때문에 끊임없이 판매가 이루어지고 임차가 이루어지고 용선거래가 이루어집니다. 그러려면 그에 따라서 금융이 수반해야 되고 주인이 바뀌기 때문에 보험이 수반해야 되고 선박을 중개하는 업이 발달하고 그리고 항만에서 각종 서비스 기름도 넣어야 되고 물도 공급해야 되고 밥도 공급해야 되고 수리도 간단한 수리도 해야 되고 그리고 컨테이너라는 거는 가만히 놔두면 보관료를 받고 올려주면 올려주는 돈 받고 내려주면 내려주는 돈. 우리 저기 변호사님 조금 우리가 해저선을 요청이니까 예. 조금 정리하시면 됐습니다. 그건 끝납니다. 너무 그래서 커지고 있어. 전반적으로 이렇게 물살이 비슷하면 효과가 뭐냐? 엄청 모든 물건이 제주도로 모이기 때문에 물가가 지극히 낮아지고 제주도는 자체 제조업이 없으니까 굳이 여기에 관세를 매길 필요가 없는 겁니다. 제주도에는 들어오는 물건들을 제주 전 지역, 항만 지역뿐만 아니라 보세 지역 이런 것이 아니라 전 지역을 무관세로 하면은 물가가 혁신적으로 낮아질 겁니다. 그러면은 최적의 관광 여건이 되는 것이죠. 자, 이런 거창한 얘기들만 하면은 우리 일반인들은 그 내 삶하고 무슨 직접적인 관련이 있냐? 그거 간단히 얘기했습니다. 제주도 스마트 농업이라는 걸 얘기를 하는데 스마트 농업으로 얘기해서 하면은 이 운송 수단이 없으면 이걸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고속전철로 하면은 전국의 대도시의 접근이 용이하고 빠른 상품 회전이 가능합니다. 매일매일 출하 가능합니다. 출하 시기를 조절하면 그리고 이런 종류의 유기농 채소라든가 신선 채소라 이런 것들은 수입 대체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전 세계에서 아무리 우리가 농산물 수입 개방을 해도 충분히 대응 가능하고 제주도 광주 이후에 농가마다 지금 조그만 이런 땅이라도 소유하고 있는 제주도민들이 누구든지 소기업 사장이 될 수 있는 기반이 될 겁니다. 오늘 그리고 물류 관점에서 얘기했기 때문에 말씀 많지만 제주도 도민의 입장에서 아까 처음에 그 자동차 선적하는 것처럼 우리가 제주도에 들어오는 사람만 생각하지만 제주 도민이 밖에 나갈 때 얼마나 불편합니까? 기풍공항에 내리면 그때부터 차를 수배를 해야 되고 렌트하기도 어렵고 우리는 그냥 여기서 해저터널로 차를 갖고 넘어가면 전국이 전부 내 손바닥 안에 있는 겁니다. 제주도 사람들의 세계관이 넓어지고 한반도를 무대로 나아가서 동북아를 무대로 제주도 사람들이 정말 어떤 재능과 능력을 펼칠 수 있는 기반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해저터널과 그 DRT 중심으로 말씀을 나누기 때문에 좀 포커스를 그쪽으로 맞추도록 하겠습니다. 그 2000 말씀드린 대로 지금 35년까지는 이미 우리가 해저터널을 제주도에서 건설을 하겠다는 어떤 그 시 자체가 현실적으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이미 금년 말에 국가 철도망 구축이 금년 말까지 다 정리가 됩니다. 그리고 앞으로 10년 동안 그 기에 반해서 모든 예산이 다 정리됩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오히려 우리가 10년을 바라보고 어떻게 보면 2035년부터 이제 계획을 할 때 우리가 그 해저터널이 과연 제주, 서울 이런 것들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할 것인가 하지 않을까 하는 이제 고민을 해야 될 상황입니다. 현실적으로. 그럼 2035년 이후가 되면 세상은 어떻게 되느냐면 아시다시피 이미 우리 제주도의 제2공항에 관련한 문제는 이미 다 해결된 상태고요. 그죠? 공항이 설치가 되든 안 되든 간에 그리고 이 철도라는 것 자체는 이 어떤 의미에서는 우리가 2000년도에 초에 그 고속철도라는 것이 새로운 유행을 했듯이 이미 2035년부터는 전 세계가 우리 그 고 회장님께서 언급한 하이퍼루프 또 우리나라에서는 그 하이퍼투브라고 그러는데 새로운 어떤 전혀 다른 새로운 개념의 철도가 새롭게 런칭이 되는 그런 시점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거기에서 우리가 제주 부분을 어차피 건설하게 되면 그런 방식으로 철도를 또 이렇게 건설하게 되고 그럼 우리가 또 새로운 미래 철도를 기술을 또는 어떤 산업을 선도해 나갈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는 거죠. 전 세계가 지금 그걸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는 우리가 뭐 감정적으로 대응할 것이 아니고 과연 이제 우리가 어느 시점에 가능한지를 파악하고 그에 맞춰서 그 시점에 맞는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과연 제주도가 필요하지 없는지 여쭤보면 그런 논의를 좀 해나가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우리 오늘
오늘 주제 중에 하나였던 DRT에 관련해서 우리 노중기 한국철도공사 경영연구처장님께서 말씀해 주시죠. 네, 반갑습니다. 네, 앞서 그 토론에 참여해주신 그 토론 위원님들이 대부분 제주 출신이시고 그 제주의 어떤 그런 여러 가지 정서를 대변해 주셨다고 저는 판단이 됩니다. 근데 제가 좀 여기 오면서 조금 안타까웠던 거를 제가 이제 저희는 아무래도 좀 육지 쪽에서 왔기 때문에 저희 코레일은 철도 운영사로서 부설된 선로에서 열차 운행 계획을 수립하는 부서인데 지금 모든 지자체가 아까 우리 회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 지역 인구 소멸에 대한 핵심적인 과제를 두고 어떻게 하면 지역의 유동 인구를 늘릴 것인지를 고민하고 있는 게 아마 공통 관심사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 제주도에서는 아직까지는 이 국가철도망의 제주도 대표로서 의견을 제시할 수 없는 상황으로 제가 지금 현재까지는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이게 왜 필요한지가 이렇게 계속해서 제기가 되고 이게 타당성이 확보가 되고 제주민들의 의견이 합치가 된 국가철도망 계획을 건의를 해야 할 텐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국가철도망 계획은 매년 진행되는 것이 아니라 중장기적으로 진행되고 그게 결국에는 수많은 철도망 구축 후보지 중에서 국가가 그 경제성과 지역 균형 발전을 종합적으로 고려해가지고 선정할 점을 고려했을 때는 지금 조금 늦긴 했지만 이제부터는 조금 같은 의견을 모아야 되지 않을까라고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제주 해저터널이 필요한 이유를 여러 각도에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제가 자료를 분석하다 보니까 그러면 비행기를 타고 제주도를 도대체 무슨 목적으로 오냐 그렇게 분석한 자료를 보면 다들 짐작하시겠지만 약 80% 정도가 이 관광이라든지 여행 목적으로 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일반적으로 좀 고속열차 서울에서 부산까지 가는 사람들한테 물어보면 이 일일 생활권, 반나절 생활권이기 때문에 비즈니스 목적으로 한 34%가 됩니다. 여행 목적도 약 30%가 되고요. 근데 이런 제주도하고 아주 비슷한 구조로 고속열차 이용 목적이 있는 곳이 있습니다. 그곳이 어디냐면 강릉입니다. 강릉에서도 처음에 고속철도가 누설되었을 때 상당한 우려가 있었습니다. 당일치기만 하고 빠지는 거 아니냐. 숙박업이 다 망할 것이다. 여러 가지 의견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저희들이 2018년도에 이제 평창 올림픽을 하면서 이제 강릉선에 KTX가 들어왔을 때를 보니 전체적으로 직후에는 고속철도뿐만 아니라 관광객 전체 이용객이 20%가 늘었다가 최근 자료를 보니까 약 50%가 늘었습니다. 제가 제주도를 한 회를 저는 제주도민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제주도를 사실 지난 9월달 대한교통학교에 이어서 이번 10월달에 철도학교까지 왔을 때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18년 만에 왔습니다. 제주도는 큰맘 먹고 와야 되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비행기를 예약을 해야 되고 어떤 여행지를 가고 그러다 보니까 여행지도 골고루 다녀볼 수가 없어요. 제한된 일정이 있다 보니까 제한된 위치만 가야 돼서 주요 관광지 위주로 훑어볼 수밖에 없는 그런 여행을 많이 했었는데요. 강릉 쪽의 사례를 분석해보면 하루 만에 갔다 와서 이렇게 다시 오는 그런 관광 패턴을 여러 번 반복하는 패턴이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강릉 지역에 그 어떤 업종이 많이 발달하냐면 잘 아시겠지만 강릉 커피거리부터 해서 음식업과 소매업들이 발전하는 그런 계기가 됩니다. 이 철도가 왜 필요하냐라는 것은 아까 제가 미리 말씀을 드리지 않아도 여러 가지 그 근거적인 부분이 있는데 대중교통을 끊기보다는 연결이 돼야 되고 계속 순환이 되어야 된다는 아까 DRT를 발표하신 갈릴리 부사장님께서 말씀하신 거에 답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항공과 철도가 사실은 경쟁을 안 하는 건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대구공항 같은 경우는 서울에서 동대구에 KTX에 좀 밀려서 서울 동대구의 항공노선 줄기를 했습니다만 좀 거리가 멀어진 서울 부산 구간은 KTX와 또 김포 김해 구간의 노선이 좀 공존하는 경향도 보입니다. 실제로 코로나 시즌에는 항공이 KTX보다 이용객이 많은 적도 있었습니다. 그런 어떤 노선을 공급하느냐에 따라서 교통체계가 변화된다고 보고요. 앞서 그 해저 고속철도는 저는 일종의 아까 우리 DRT 부사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코리도 간선교통망이라고 지역과 지역 간을 이동하는 교통망이라고 치면 이거를 저희들도 사실 숙제입니다.
철도 역사에 간선망은 많이 갖춰져 있습니다만은 이 간선을 도어 투 더 라스트 마일이라고 하는데 내 집까지 연결할 수 있는 피더라는 그 지선 시스템을 제시해 주었습니다. 저는 미래적인 교통 더욱 편리하게 라스트 마일을 이동할 수 있도록 교통 선택지를 넓혀준다는 아까 발표자를 좀 인상 깊게 보았는데 그 제주에서 운영하고 있는 옵서버스가 상당한 가능성을 보였다고 생각합니다. 옵서버스가 대기 시간을 70%나 줄였다는 것은 상당한 그 뚜벅이 여행자라고 합니다. 보통 이제 육지에서는 이제 자가용 없이도 뚜벅뚜벅 걸어다니는 여행객들도 상당히 많기 때문에 이 철도와 DRT를 연계하는 이제 해전 고속철도는 지금 서두르지 않으면 사실 교통 5차 철도망에는 사실 좀 이미 늦어버렸고 지금부터 준비해서 이 철도망이 필요한지를 제주도민이 함께 의견을 모아야 할 때라고 저는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기존의 어떤 여러 가지 편리한 렌터카 시스템이나 이동 방식들이 있지만 매력적인 선택지를 뚜벅뚜벅 여행할 수 있는 제주도의 미래 교통 관광을 위해서는 사실 고속철도가 또 다른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 저희들이 보기에는 아까도 냉정하게 보이지만 완도나 이 전남권에서는 이 제주해저터널을 오히려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제주도에서는 의견이 상반되고 갈리고 있다는 것은 아직까지 좀 많은 숙제가 있지 않느냐 이런 저의 개인적인 판단을 드려봅니다. 이상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우리 패널 토론 5시간 4분이 이렇게 같은 날로 또 다양하게 의견을 주셨는데 조금 이제 시간을 한 10분 내외 좀 더 같이 아무래도 풀로 이야기가 드리니까 또 말씀드린 것처럼 이 자리는 처음으로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앞으로 저는 앞으로의 10년 우리가 고속철도 또는 이 새로운 철도 해저터널을 제주도에 위치했을까 말까에 대한 어떤 논의를 하는 첫 단추라고 생각해서 그런 관점에서 오늘 플로우 계신 분들 중에서 의견 또는 질문 있으면 간단하게 핵심 위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도 우리 이번에 가장 어르신 장정은 부모님 한 말씀 먼저 듣고 이야기하는 것 같은데 괜찮습니까? 자, 우리 그럼 우리 전 MBC 사장님 간단한 자기 소개해 주시고 좀 말씀해 주시죠.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한 20년 전 고인이 되신 정주영 회장님하고 제주도에서 점심을 먹었습니다. 그때 정 회장님께 제가 물었습니다. 그게 제주 MBC 보도국장 시절인데 회장님 왜 현재는 제주도에 투자를 하지 않습니까? 물었더니 정 회장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기업이 들어오려면 자본, 물류, 사람이 24시간 유통이 돼야 되는데 제주도는 막힌 설계에서 기업이 들어올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말씀을 듣고 서울에 있는 주식회사 유신이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자료를 얻어서 해저터널을 기획했습니다. 그 해저터널을 기획한 안을 그 당시 도지사인 김태환 제주도지사님께 드렸습니다. 3개월 후에 지사님이 기자회견을 해서 해저터널을 검토하겠다는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24년 전 얘기입니다. 저는 왜 해저터널이 있어야 되느냐면요. 제7광구 때문입니다. 우리나라와 일본과 중국이 치열한 싸움을 하고 있는 제7광구에는 어마어마한 자원이 묻혀 있습니다. 그것을 개발하려면 제주도가 해저터널밖에 대안이 없습니다. 우리나라가. 그래서 제주 KBS가 한 10몇 년 전에 이어드라는 곳에 등대를 설치했습니다. 소위 선정을 한 거죠. 그런 큰 그릇의 이야기들을 좀 했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는 추자분도입니다. 우리가 해저터널을 만들게 되면은 상당한 돌이 나옵니다. 그걸로 추자분도를 한 40몇 개의 분도를 2개의 섬으로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추자분도를 국제 자유도시로 만들면 상당한 해저터널의 효과가 있을 것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그리고 다음 세미나를 하게 되면은
그러면 해저 터널을 하게 되면 또 하나의 문제가 제주도는 중산간은 일절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중산간 개발을 어떻게 할 것인가도 검토되어야 합니다. 해저 터널만 하면 뭡니까? 어디에 집을 짓고 어디 그룹들이 와서 땅도 안 팔아주고 사들에도 지금 중산간 개발에 아무것도 못합니다. 그러니까 중산간 개발은 어떻게 할 것인가도 검토되었으면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정말 또 우리가 새로운 또 사실도 알게 되는 그런 기회인데 혹시 또 다른 분 말을 잘 초대하고 질문해 주시고 말씀드립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한국경제대학교 혈전문학과의 2학년 다니고 있는 대학생 김소빈입니다. 한 가지 질문 드리는 거니까 의견식으로 저희 좀 소감 같은 걸 좀 얘기해보자 많이 잡았습니다. 사실 이 해저터널이라는 것이 굉장히 오래전부터 논의된 걸로 알고 있고 굉장히 많은 학생들과 그리고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에서 배울 때 이런 내용을 다루고 있었는데 저희 개인적인 의견은 이제 이 철도로 해저터 건설을 했으면은 여객적인 측면도 중요하겠지만 저는 물류적인 측면도 굉장히 좀 좋은 효과를 가져올 거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철도 화물에 대해서 수송 공단율이 그렇게 크지 않은 상황이고 제주도 같은 경우는 여객 물류가 들어올 때 이제 항공 물류나 선박 물류가 사용이 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물류비의 부담이나 그런 기상 환경에 이런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고 있기 때문에 이런 철도 물류를 통해서 제주도가 들어온다면 굉장히 물류기업의 부담도 줄어들 것이고 굉장히 효율성을 좀 극대화할 수 있는 방안이 해저터널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을 좀 생각해 봤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전체 대학교 운영을 맡고 정말 자신 있게 발표해 감사합니다. 또 다른 분들 죄송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는 말은 드리겠습니다. 너무 좋은 발표를 해주시고 관심도 저는 직전에 문화예술진흥원에 다녔습니다. 그리고 지금 제주대학교 대학원에서 강의를 하고 있는데요. 앞서 말씀드리신 분들은 거시적으로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또 이시적으로 말씀을 좀 하고 싶은데 문화예술 쪽에서 이렇게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제주대에서 문화예술 활동이 서울 강으로 많습니다. 대구 부산 문화도 훨씬 더 많습니다. 근데 뮤지컬 오페라 하나 만들면 5억 원이 됩니다. 5억 원 예산을 살펴봤더니 20% 정도가 물류비입니다. 그러니까 5억 원 중에 2억 원이 무대 세트를 가지고 서울에서 이렇게 대도시에서 와야 됩니다. 근데 그거는 오는 것만 아니라 그리고 또 가지고 가야 됩니다. 서울로. 그런 걸 보면서 정말로 제주도 문화예술 발전하려면 뭔가 근본적인 조치가 필요하겠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오늘은 그런 아주 의미 있는 발표가 있어서 정말 감사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질문 드릴 것은 뭐냐면 우리 고창남 이사님께 좀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아까 보면 핀란드 핀사가 2년 전에 가서 이제 교통도 하고 했어가지고 또 인상이 깊은 지역이기 때문에 핀란드 핀 지역이 왜 도산을 파산을 했는지 그리고 네덜란드 모빌리티 플랫폼이 어찌하여 그것을 민사하게 되는지 좀 궁금해서 질문을 드리고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일단 뭐 지금 의상 고전 것이 꼭 하시고 조금만 마지막으로 하겠습니다. 저는 말씀으로 저희 시간상에서 가장 해저터널 추위위원장입니다. 73년도에 제가 제주 전남과 해저터널을 추천해서 50년 동안 공급에서 지금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제가 들어보니까 처음 참석을 했는데 다 틀렸어요. 내용이 없습니다. 지금 저 그림을 보자고 저것도 다 제가 연구한 겁니다. 실질적으로는 제가 73년 연구한 거는 남북 통일을 위한 철길, 철도를 연결하는 목적인데
어디에서 하느냐? 부산이라는 거죠. 제주를 생각합니다. 21세기는 물류의 전쟁이기 때문에 제주를 제가 홍콩이나 싱가포르처럼 만들기 위해서 해저선을 추진을 박정희 대통령한테 보고해서 했습니다. 제가 지금 45년 전에 제주도 내릴 때 9조 7천억을 가지고 왔어요. 지금 10조가 넘습니다. 근데 저기 우리가 한 전체 다 대통령 5월입니까? 예, 핵심 간단하겠습니다. 그래서 세일가 늘었어요. 근데 우리 제주도가 반대를 너무나 많이 했어요. 제가 20대 내려왔는데 제가 76세입니다. 50년 동안 여기서 젊은을 다 부산이더라고요. 근데 이렇게 토론을 해보고 무엇을 하는 거 보면은 내용이 잘 알지 않다는 거죠. 우리 제주도가 아까 해남에 창고를 만들고 터미널을 만들고 그것도 다운데 안 돼요. 제주도에 오순포항에 물류 허브 항을 만들어서 배가 들어오게끔 한 경우에 철도가 끝까지 연결돼서 거기에서 하역을 하고 모든 알뜰비행장을 우리가 이제 그 야적장으로 써야 되고 가장 깊은 곳이 바로 거기입니다. 그래서 아무튼 해적선을 많이 연구하시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감사하고요. 오랫동안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일단 이제 그 패널 우리 플로우를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은 뭐 제가 결론 내는 자리가 아니죠. 이제 아까 앞으로 10년을 위해서 오랜만에 20년 동안 거의 뭐 한군형처럼 어떤 공모나 시키기도 힘들었던 그런 것들을 그리고 이제는 10년 이후를 바라보고 이제부터 같이 논의를 할 수 있는 하나의 논의의 첫 출발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국가철도망 계획이 다음 있는 것이 2035년입니다. 앞으로 10년 후에요. 그러고 나서 그 10년 후에 그 계획을 가지고 2045년까지 전 철도망을 구축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우리가 10년까지는 제주도의 어떤 합의를 이루고 해서 최소한 2035년에는 이 철도망 우리가 좀 포함되도록 그리고 2036년부터 10년간 한 20년 걸리겠지만 그런 어떤 우리가 노력을 하는 출발이다 그런 생각이 들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어떤 굉장히 이런 것을 결정할 때 국가 예산을 결정할 때 주로 국가 여타 심사를 하셨는데 이전에는 거의 90% 이상을 수익성 결정했습니다. 그래서 과연 수익성이 높으면 통과, 수익성이 없으면 거의 뭐 다른 어떤 이유에서도 거의 뭐 제재가 되는데 우리가 아시다시피 수익성만 가지고 보면 2011년에 그 나온 결과에 따라서 또 1.78밖에 안 돼가지고 리조트가 되면서 근데 지금은 국가의 그 예산을 결정하고 그때 수익성만 보는 것이 아니라 물론 수익성도 보지만 수익성 외에 기후 위기에 대해서 과연 것이 필요한가 배우기 위해서 그리고 국가 균형 발전에 도움이 되는가 그리고 미래 산업 발전에도 도움이 됩니다. 제가 말씀드린 국가 특히 온 전 세계 미래 철도가 다 바뀌기 때문에 2035년부터 그리고 과연 국가 미래 산업에도 이렇게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일자리 창출에 얼마나 이게 효과가 됩니다. 이걸 종합적으로 보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저는 제주도의 해적 터널을 앞으로 2035년 이후에 될 때는 굉장히 우리의 유리한 이 모든 것이 우리에게 굉장히 다 해당되는 부분이잖아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부터는 논의가 되면서 자연스럽게 우리가 한번 2035년을 바로 거꾸로 가면 뭔가 논의의 첫 단추를 해야 되지 않는가 그런 생각입니다. 어떤 이 질문이나 뭐 이런 의견도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특히 우리 오늘 주로 아무래도 관심사가 대통령에 대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 고창동 회장님께서 간단하게 한번 언급해 주시면. 예. 문화체육원장님, 원장님 말씀 잘 들었고요. 원래는 핀란드에서 팀이 이제 시작을 해가지고
2024년도에는 이제 파산이 되거든요. 왜 그러냐면은 우선 그 힘이라는 회사 자체가 뭡니까 벤처기업이었어요. 그러니까 뭐 대형 재벌이나 뭐 이런 건 아니었고 그러다 보니까 큰 측면으로 봤을 때는 지속 가능한 그 수익 모델이 없었다는 얘기를 좀 하는 것 같아요. 그 중에 하나가 조금 또 하나 또 다른 측면은 그러니까 교통 그 맛이라는 거는 레벨 0에서부터 1, 2, 3, 4까지 있는데 그 당시 아마 레벨 2에서 레벨 3 정도 단계였을 것 같습니다. 완전한 그 문제 수용이 가능한 그렇게 좋은 시스템까지는 아니었던 것이고 그때 당시에 각 그 교통수단마다 뭐 철도는 철도, 트램은 트램, 그 다음에 버스나 택시, 지금 자율주행차 나오는데 자율주행차가 어떤 시대였지만 그런 그 개인 이동수단 뭐 이런 각그 교통사업체 간에 그 원활한 협력이 있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수단마다 각각 요금체계가 각각인데 그거를 일률적으로 정액제로 해서 월 얼마 이렇게 정하다 보니까 이게 약간 좀 비즈니스 모델에서 약간 차이도 있었던 것 같고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교통수단들 사업자 간의 협력이 있어야지 마스라는 것이 원활하게 구동이 되고 이렇게 되는데 그런 것들이 제대로 갖춰지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지속 가능한 수익 모델 뭐 이런 것들이 아직 그 당시에 없었던 것이고 시기적으로 코로나가 있었던 시기였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런 요인도 작용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답변이 예, 뭐 답변이 중요한 아니고 어쨌든 문제는 뭐 전체적인 문제를 만들어내는 혹시 그 노준기 아직 강신동 우리 부사장님 말씀 혹시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없습니까? 네. 그러면 그 마무리 차원에서 전체 우리가 사실 또이 프로그램 특히 송상만 의원님의 좀 마무리 말씀을 듣고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주도를 이렇게 사랑하고 제주도의 분들을 걱정하시구나 하는 이런 마음에 한편으로 미안도 하고 고맙기도 하고 많이 명언의 시간이기도 했습니다. 제주는 결코 고립된 섬이 아니다 하는 그리고 앞으로 우리 후세들에게는 그러한 제주를 물려줘야 되겠다 하는 이런 생각을 더 다져나가는 그런 귀한 시간이었습니다. 그 이전에도 논의나 이렇게 주장, 선언 있었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데 공식적으로 제주특별자치도의회에서 이렇게 그 의회 내에 있는 돈으로 도민의 돈으로 공식적으로 토론회를 한 것은 이제 작년에 처음 시작을 했습니다. 오해도 많이 받았고 또 여기저기서 다른 얘기도 좀 있었습니다만은 그 화두를 좀 강하게 던지야 되겠다는 이런 생각을 우리 이제 세계미래 발전 프로그램과 함께해서 좀 해왔습니다. 오늘의 이 토론도 단순하게 그 만들어졌다기보다는 철도학회의 큰 그 배려로 우리 섹션의 하나로 이제 이렇게 넣게 되었습니다. 제주도에서나 의회에서 이런 토론이라든지 이런 세미나들을 더 만들어내면서 논의의 장을 열어야 되는데 아시는 것처럼 다 눈치를 보게 됩니다. 또 내년 선거가 오르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 참 저는 안타깝게 좀 생각하는 이런 편이고요. 뭐 다 아시는 것처럼 오늘 좋은 내용도 많이 나왔는데 진전이 있었으면 좋겠다. 앞으로 계속 헛도는 얘기가 아니라 논의에 진전이 있었으면 좋겠다 하는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리고 아주 구체적인 얘기긴 하지만 우리 사람은 비행기 못하는 사람이 있거든요. 또 그중에는 또 배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저도 배멀미를 워낙 심하게 해서 배를 잘 못합니다. 그래서 이런 교통수단의 다양함은 만들어드려야 좋은 세상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육지 올라가면 자동차를 못 타요. 이렇게
멀미를 하기 때문에 그리고 기차만 타고 다닙니다. 기차 내지는 지하철 얼마나 편한지 몰라요. 다 정치성에 야 이런 걸 왜 우리 제주도에 오고 가는 분들은 못할까? 어떤 논리나 주장보다도 우리 삶의 행복을 추구해 나가는 것은 만들어 나가야 되는 거고 또 그래야 되는 게 아닌가 하는 이런 뭐 작은 정치인 입장으로서 그런 생각이 좀 들어집니다. 다 아는 것처럼 연구를 만들기인데 제가 이제 보는데 알기로 들어오는 1880년대 정도였던 논의의 시작을 했답니다. 그래서 거의 100년 만에 이제 그 착공이 되고 한 8년 만에 개통이 지금 됐습니다. 우리의 논의가 우리가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다음 5차가 끝났으니까 6차 때에서 국가 철도망에 집어넣어 넣어가지고 그래서 그 다음에 국비로 만들어 나가고 우리가 이걸 잘 이용할 사람인지 걱정 그건 그 이유해도 됩니다. 국가가 운영에 뭐 안 하겠습니까? 적자한다고 안 하겠습니까? 인프라고 대중교통 수단이고 그런데 그러니까 논의를 잘 만들어 나가서 또 뭐 이렇게 어떤 사회 지도층들 또 여기 계신 분들이 빅마우스들이 되어서 잘 이끌어 나갔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간절한 바람을 가져주고 우리 이렇게 활약하신 한국철도협회에 감사드리고 또 늘 애써주시는 안동교 회장님과 강영수 회장님 그리고 패널로 또 참석해 주시고 또 발제해 주신 분들께 너무 감사드립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현재까지의 우리가 제주 해저터널 또는 제주 서울 해저터널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면은 대외적으로 그 제주도의 어떤 그 입장으로 알고 있는 것은 제주도는 반대한다. 그거는 제주도민과 관계없어요. 그냥 언론에 이런 거 아시고 뭐 이렇게 하고 보면 제주도는 반대한다는 겁니다. 그게 어떻게 보면은 제주도의 현재 어떤 그 해저터널에 대한 대외적으로 유일하게 알 수 있는 그 판단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부터 과연 제주도민이 반대하는 건지 아니면 앞으로 또 우리가 앞으로 논의를 해나가면서 그 제주도의 미래와 또 말씀하신 제주도민들의 행복 이것을 위해서 과연 우리가 앞으로 해저터널을 포함한 미래교통 체제를 어떻게 해나가야 될 것에 대해서 이제 논의를 지금 시작해야 됩니다. 지금부터 10년 동안. 그래야 그 다음 단계에 10년, 20년에 우리 어떤 것이 국가 이 정책을 반영될 수 있도록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어떤 의미로 여러분이 오늘 이 자리를 참여해 주실 것 같고요. 이제는 반대가 과연 우리 의견을 넘어서서 정말 또 다른 차원의 논의를 하는 하나의 그 출발점이다.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감사하고요. 이를 위해서 오늘 발표해 주신 두 분, 또 우리 토론을 통해 주신 네 분, 또 우리 성정원 의원님, 그리고 무엇보다 정말 끝까지 이렇게 아무도 움직이지 않으시고 끝까지 계신 모든 우리 프로 계신 모든 분들 감사드리고 모두를 위해서 박수와 치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